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시간. 시내버스 차고지 한켠에 자리 잡은 분실물 창고는 오늘도 정막에 잠겨 있었다. 김성호는 무거운 철문을 밀어젖혔다. 형광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진 창고 안 수십 년간 쌓여온 분실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또 한 달이 지났구나. 그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분실물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색바랜 우산, 낡은 가방, 아이들의 학용품. 각각의 물건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주인을 잃은 것들은 그저 먼지만 쌓여갔다. 3개월이 지나면 폐기. 그게 규정이지. 성호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가끔 미세한 떨림을 보였다. 40년 가까이 핸들을 잡아온 그의 손도 이제 세월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먼지투성이 상자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건 카세트 테이프? 그것은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다. 플라스틱 케이스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라벨은 거의 읽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했다. 하지만 성호는 그 테이프를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누가 이런 걸? 그는 카세트를 손 안에서 이리저리 굴려보았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닿자 묘한 전율이 흘렀다. 마치 이 작은 물건이 그의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성호는 카세트를 형광등 불빛 가까이 들어 올렸다. 희미한 글씨를 읽어보려 했지만 세월의 바랜 잉크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사랑하는. 그 순간 성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가슴 한켠에서 오래전 묻어둔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손끝이 떨렸고 목구멍이 메말랐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그는 카세트를 주머니에 넣었다. 정확히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물건을 그냥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창고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성호는 철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그의 뒷모습에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예감하듯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작은 응원 하나가 더 많은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죠. 주인공은 습관처럼 숟가락을 들었지만 어느 순간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요. 아내는 반찬을 옮겨 담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년 후엔 뭐 하실 거예요? 요즘 퇴직하신 분들 보면 다들 뭔가 하시던데. 그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리한 칼날처럼요. 주인공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몰랐거든요. 30년 넘게 회사만 다녔는데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글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대학생인 둘째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도 취미 같은 거 하나 만드세요. 요즘 할아버지들 등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던데. 할아버지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직 57인데 벌써 할아버지 취급을 받고 있다니요. 첫째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집에만 계시면 엄마 힘드실 텐데. 뭔가 바깥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가족들에게는 처치 곤란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며 살아왔건만 이제는 집에 있으면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뭔가 찾아보마. 하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밥그릇 위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 그림자는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각자의 이야기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일 마트에서 특가 행사한다는 얘기, 아들은 과제 때문에 밤새야 한다는 투덜거림, 딸은 회사 동료와의 갈등.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생동감 있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주인공만은 그 흐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것은 식사를 마친 후 주인공은 홀로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뒷모습은 더욱 구부정해 보였어요. 발걸음도 무거웠고요. 차고지 안에서 그는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온 걸까? 그 질문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만이 그의 발밑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소리마저도 이제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출근길에 오를 텐데 과연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후 10시 30분. 마지막 운행을 마친 버스가 차고로 돌아온다. 엔진음이 멈추고 나면 고요함만이 남는다. 민수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다. 손은 여전히 핸들을 쥐고 있고 시선은 앞유리 너머 어둠을 바라보고 있다. 오늘도 끝났구나. 그가 천천히 백미러를 들여다본다. 거기 비친 얼굴, 깊게 패인 주름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동자.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인다. 형광등 불빛이 얼굴을 반쪽만 비추고 있어서 마치 반은 존재하고 반은 사라진 것 같다. 나는 뭘 남겼지? 20년을 이 핸들을 잡고 살아왔는데 난 누구한테 뭘 남겼을까? 그때였다. 뒷좌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민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확인해 본다. 낡은 가죽 지갑이 의자 틈새에 끼어 있다. 민수는 그것을 집어든다. 묵직한 무게감. 누군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다. 김영애 73세. 주민등록증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다. 그 미소가 민수의 가슴을 건드린다. 지갑 안에는 병원 진료 카드들이 가득하고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다. 이 할머니는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다.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작은 눈송이들이 차창을 두드리며 쓰러진다. 그 순간 민수의 마음속에도 작은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이 물건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 그냥 보관함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직접. 민수는 지갑을 가슴팍에 꼭 안는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색한 손길로 핸드폰을 켜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다.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떨리고 있다. 저기 안녕하세요. 전 버스 기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민수의 새로운 시작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민수가 올린 영상은 예상치 못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고 김영희 할머니도 찾을 수 있었다.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 버스 기사가 분실물을 직접 찾아드리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화면 속 민수는 여전히 어색하다. 카메라 앞에 서니 손끝이 떨리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톤 높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생각하니까. 그때 할머니가 나타났다. 김영애 73세. 사진보다도 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기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는다. 거친 손, 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그 지갑에 돌아가신 남편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인다.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벅찬 감정을 느껴본 게. 영상 아래 댓글창이 뜨겁다. 정말 감동이에요. 이런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해져요. 기사님 존경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런 분 계셨으면. 눈물이 나네요. 유유. 민수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본다. 수백 개의 좋아요, 수십 개의 댓글들. 모두 따뜻한 말들로 가득하다. 이런 게 가능한 거구나.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본다. 며칠 전에 그 초라한 모습과는 다르다. 눈에 생기가 돌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다. 기사님,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 계속 해주세요. 세상에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 그날 밤 민수는 분실물 보관함 앞에 선다.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이 가득하다. 내 삶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는 다음 영상을 위해 카메라를 켠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는다. 화면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민수는 환하게 웃는다.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색벽, 딱딱한 의자, 그리고 의심스러운 시선들. 한때 따뜻했던 사람들의 눈빛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직접 반환한 물건들이 맞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드린 거예요. 하지만 여기 신고서를 보면 같은 시간대에 당신 명의로 세 곳에서 동시에 물건을 반환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제서야 깨달았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의 선행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사칭한 거예요. 그렇다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하라고. 수십 년을 묵묵히 살아온 그에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라고. 그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오로지 마음만으로 해왔던 일들이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미안해요. 그분 이름 빌려 쓴 거예요.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뻔뻔했다. 그 웃음소리가, 그 가벼운 말투가 지난 몇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한때 그를 반기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피하는 듯했다. 혹시 저 사람이 정말일까?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를 맴돌았다. 창고로 돌아왔다. 한때 희망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무덤처럼 적막했다. 그만둘까? 그의 그림자가 창고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한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던 그 그림자가 이제는 절망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정년은 지났지만 선배님이 필요합니다. 잠깐이라도 다시 버스를 몰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시는 그 버스를 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새벽 5시. 어둠이 걷히기 시작할 무렵 그는 다시 창고 문을 열었다. 어제의 절망은 오늘의 결단이 되었다. 포기하는 대신 그는 개혁을 선택했다. 각 물건마다 인증표를 붙이고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겼다. 이제 아무도 그의 진심을 의심할 수 없도록.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씩 정성스럽게 정리된 창고는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았다. 선반마다 번호표가, 물건마다 설명서가. 그의 마음도 함께 정리되고 있었다. 아들아, 아침도 안 먹고 또 나왔구나. 이거 가져왔어. 할머니 고맙습니다. 힘내거라. 내 진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다 지나갈 거야. 아직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어설 이유가 되었다. 창고 구석, 가장 어두운 곳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아마도 수십 년은 된 듯한 상자였다. 이건 언제 여기 온 거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라벨에는 희미하게 아버지 목소리? 그의 손이 떨렸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카세트 테이프는 그의 손 안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이곳에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발견된 것일까? 이게 내가 찾던 답일까? 창고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꿔놓으려 하고 있었다. 창고 한편에서 발견한 낡은 카세트 테이프. 먼지가 두껍게 쌓인 채로 10년도 넘은 것 같았다. 손에 쥔 그 작은 물건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들리세요? 나 지금 지하철역이에요. 다음 정거장에서 만나요. 아, 아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도 불러드릴게요. 깜짝 선물이에요. 그 목소리, 그 웃음소리.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우리 준호의 카세트가 멈췄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내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내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면, 그날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빴다면, 그날 내가 다음 정거장에서 만나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만나지 못했다. 그 다음 정거장에서도 영영 10년이 지났건만 이 아픔은 여전히 생생하다. 이 죄책감은 여전히 내 가슴을 짓누른다. 그 아이가 원하는 건 자네가 더는 무너지지 않는 걸 개야. 네, 맞습니다. 이제는 붙잡지 않고 보내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준호도 원하지 않을 거야. 아빠가 계속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 이제는 붙잡지 말아야 한다. 보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새벽이 밝아왔다. 창고 한편에 마련한 작은 공간. 아니, 이제는 내 스튜디오라고 불러야겠다. 오래된 마이크 하나, 낡은 의자 하나가 전부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 손이 떨린다. 이런 일은 처음이니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설 이유도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분실물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작은 물건 하나하나에도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다고 믿거든요. 벌써 댓글이 달렸다. 따뜻한 목소리네요. 저도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래, 이거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네, 안녕하세요.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셨나요? 언제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방송을 마쳤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다. 저도 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게 있네요. 하지만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반지, 아이의 인형, 돌아가신 어머니의 브로치. 모두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다. 그리고 나도 알았다. 내가 정말 잃어버렸던 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이었다는 걸.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되찾아주는 일.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치유였다는 걸. 이제 이 창고도 다르게 보인다. 버려진 물건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소중한 추억들로. 그리고 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준호야, 아빠가 드디어 찾았다. 아빠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말이야. 너를 보내주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것들을 찾아주는 거야. 그게 아빠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 거야. 그리고 사연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의 잃어버린 추억을 찾아서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을 되돌려주면서 이것이 내 새로운 인생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